저희가 서울을 벗어나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시막 호텔에 왔는데요. 이 시막 호텔 자체가 또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리처드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그분이 거의 마지막으로 만든 건축물이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막 호텔 얘기, 리차드 마이어 얘기 뭐 이런 걸 차분차분 하고 제가 꼽은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호텔 좋은데 너무 많지만 네.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데 한 3군데 정도만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는, 해드리고 재밌겠네요. 예. LA에 있는 폴 게티 뮤지엄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리처드 마이어고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한 굉장히 모던하고 전부 흰색을 사용하는 백색의 건축가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호텔도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츠커 상상자. 프리츠커 예. 건축계의 노벨상, 건축계 아카데미상 이렇게들 네. 많이 하는 매년 한 건축가한테 이 상을 수여하는데 건축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인 거죠. 네. 하얏트 호텔 그룹의 창업자인 프리츠커를 가문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건축상이라 그러면 건축물에 주거든요. 근데 이 프리츠커 상은 특징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건축가의 기존의 모든 업적이나 작품이나 건축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사람한테 주는 상이다. 그래서 더 영예롭고 더 특별하고 프리츠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세계를 대표하는 거장. 네, 거장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징표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미국의 20세기 이후 건축을 이끌어온 건축가 중에 한 분. 그런 분의 작품이 국내에 생긴다는 것 자체도 의아할 정도로 근데 그게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 강릉에 호텔로 들어선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제 6년이 된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는 신기해요. 이분의 하얀 건축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아틀란타의 네네네, 하이뮤지엄. 네. 거긴 진짜 하얗잖아. 다 하얘니까 오히려 다른 작품들이 더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술사에서 배웠던 한 구절이 생각나네. 공자님께서 미술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화사후소라고.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먼저 바탕을 하얗게 칠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처드 마이어가 배경을 하얗게 해놓으니까 작품들이 도드라지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건축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시마크 호텔도 리차드 마이어의 하이뮤지엄만큼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다. 맞아. 이게 흰색이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네. 미묘하게 그 색깔이 변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네. 자연과의 조화에서도 여기 바다에 소나무 숲에 있는데 이 하얀 건물이 딱 들어감으로써 이 전체 그림의 기준이 되고 정리가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설계하고 세운 건물들은 다 흰색이에요. 순수한 백색. 유일한 예외가 LA에 있는 게티 센터인데 약간 노르스름한 아이보리? 폴 게티 그 건물주가 색깔이 들어가는 걸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싸우다가 타협한 게 아이보리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다른 건축가한테 가지 뭘 하얀 게 주제인 사람한테 참. 그래도 이게 좋으신 거죠. 왜냐면 네. 그 폴 게티가 좋아했던 게 그리스, 로마 건축물 이런 걸 엄청 모았었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클래시컬한 걸 좋아하는데 리처드 마이어라는 게 말하자면 현대의 클래시컬한 작품들. 이분이 되게 단순하게 덩어리가 강조된다든가 구조적이고 구조적인 네.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인 전개. 제 생각에는 게티하고 굉장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만 좀 넣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겨우겨우한 게 아이보리니까 아이보리 뭐 남들이 보면 그냥 하얗지 뭐 이게 뭐 색깔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럴 정도로 흰색만 원하셨고 끝까지 관철해내는 굉장히 뚝심 있는 건축가였다. 이 건물은 현대중공업에서 정주영 회장님의 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예, 여기 경포대에 있었던 현대 호텔을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의가 있는 새로운 호텔이 될까 싶어서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예, 만들게 됐다고 해요. 5년 전, 6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호텔을 유명한 분이 지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맞아요. 않았고 여기 강릉 말고도 해외로 많이 다니실 맞아요. 때기도 했고 솔직히 브랜드들 생각을 하면 현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홍보 파워도 사실 조금 덜 신경을 네, 쓰는 그렇죠.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건축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비싼 편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강릉에 있는 호텔 중에서는 5성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좀 헐렁했죠. 네. 그리고 요즘은 호텔 자체가 데스티네이션처럼 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다니는 것보다는 호텔 안에서 즐기는 게 이제 여행 형태로 굳었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고 호텔에서는 그냥 집만 풀어놓고 그쵸. 주변을 다닌다든가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텔이 어떻다든가 내부가 어떻다든가 누가 설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덜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서울에도 뭐 페어먼트고 호텔들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관심거리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호텔들도 그럼 얘는 매력이 뭐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좀 더 호텔의 디테일에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브 콘크리트 패널. 저도 그건 들었는데 그게 네. 뭐예요? 하얀색을 유지하기 비교적 쉬운 최첨단 소재? 음. 햇빛과 물에 비교적 강하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하기 정말 쉽지 않지 그렇죠.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얀색도 그렇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또 창이 많잖아요. 이걸 다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외부는 그런 신소재를 썼을지 모르지만 내부도 다 하얗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내부 하얀 거 우리 오늘 구석구석 봤잖아요. 뭐 어디는 회벽이고 뭐 어디는 나무판이고 어디는 금속판이고 하얀색이라도 다 재질이 다르잖아. 그거 관리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색깔 있는 티셔츠에 뭐가 좀 묻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얀 티셔츠에는 그만큼만 있어도 지저분해 보이잖아. 용납이 안 되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다 혹은 오피스다 그러면 아, 이 건물이 좀 오래됐구나 하는데 호텔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여기 가서 자야 되고 그렇지. 먹고 그런 예. 시설이니까. 특히 객실은 더더군다나 특급 호텔이니까 요만한 얼룩도 허용이 안 되고 호텔로서 이런 화이트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고 모험이다. 지금 현재는 정말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한테 이거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다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맞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노력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기자하고 출장 갔을 때 선진국인지 아니면 좋은 건물인지 아니면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디나 찍어도 각이 나오면 좋은 나라고 좋은 건축물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각이 딱딱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조금 약간 횡하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횡하다.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약간 횡한 느낌이 좀 솔직히 있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봤던 프레지덴셜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가구라든가 램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진품들 구석구석에 다 나 있더라고요. 그 클라우드 등. 프랭크 게리가 손으로 직접 만든 조명 이런 것도 있었고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했던 건물들 스케치를 인쇄한 것들 프레지덴셜 스위트에다가 그곳에 걸어놨었고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등도 있었고 네.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프레지덴셜 스위트니까 특별하긴 하지만 방 하나에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여러 사람 거를 만날 수 있고 그거보다 사실은 최고는 그거잖아요. 경치. 아 여기 뭐 네. 전망이 뭐 너무 좋으니까. 근데 특히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한 층을 다 비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360도 강릉 경관을 볼 수 있고 네. 일출도 볼 수 있고 일몰도 볼 수 네, 있고 그러니까 바다도 보고 그 산도 무슨 보고. 또 유명한 경포호수도 보고 여기가 하얗고 선이 단순하고 간결하다 보니까 이 경치가 더 살아나는 거죠. 하얗게 칠한 벽에다가 작품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 하얀 건물 안에서 주변의 경관이 그 작품처럼 그쵸. 감상할 그리고 수 있으니까 파란 바다하고 파란 너무 하늘하고 네. 멋있더라고요. 심플하기만 한 것 같은데 역시 프레지덴셜 스위트라 야외에 그 경치가 딱 보이는 데 있었던 자쿠지 그거 얼마 전에 화제의 드라마에도 그 자쿠지 부분이 나왔었어요. 의자가 소품인 줄 알고 던져가지고 망가졌다면서요. 엄청나게 비싼 의자가. 네, 왜냐하면 다른 호텔들은 엄청난 작품 의자를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배우가 몰입하신 걸 뭐라 그럴 수 없지만 테라스가 여러 개인 거는 당연하고 방 안에 실내인데 제대로 된 모닥불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 불만 들어오는 그냥 기분만 나는 모닥불도 있는데 거기 실제로 나무를 떼요. 벽난로. 그치, 벽난로. 그 말이 또 생각해. 모닥불이 뭐냐. 아우 정말. 네. 또 하나는 통으로 만든 대리석 욕조. 아, 큰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갖다 깎아가지고 만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그냥 뭐 이어붙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즘 모든 게 다 경쟁이 되니까. 장난 아니다. 네, 옛날에는 그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통 대리석 욕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태리에서는 라르도를 만드는 거예요. 돼지비계 소금이 엄장한 거 있잖아. 아, 그게 카라라 대리석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거기다 그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대리석 욕조에다가 거기다가 라르도. 소금에다 비계를 절이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호텔의 제일 꼭대기에 한 층을 다 쓰고 있고 기가 막히는 경치가 있고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명장들의 소품들이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자쿠지나 벽난로 같은 럭셔리 포인트들이 있고 그래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어디나 다 제일 좋은 방이지만 서울시는 어떤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이 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티 뷰가 있다고 해도 360도 사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수영장도 좋잖아요, 여기. 아, 수영장도 뭐 강릉 앞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피니티 풀. 예. 진짜 제대로 된 인피니티 풀. 거의 정말 초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2015년이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인피니티 풀, 한국 인피니티 풀의 거의 초창기 멤버죠. 그렇죠. 근데 바람은 많이 불겠더라. 엄청 불긴 해요. 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일출하고 일몰을 다 볼 수 있어요. 12시간씩 있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에 수영할 때는 일출을 볼 수 있고 저녁에 수영을 하면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레지덴셜 스위트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에 일반 스위트룸, 여기 스위트는 특히 뷰가 예, 맞아요. 뷰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난 맞아. 그 욕조를 잊을 수가 없어. 아, 저희 애들하고도 왔었는데 애들이 그 욕조에서 바다를 보니까 배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예, 예, 정말 배 타고 망망대해 떠 있는 것 같은. 예,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만 해도 그냥 뿌듯한. 너무 네. 너무 좋은. 거기
딱 앉아서 바다 보면서 술 먹으면 뭐 어느 호텔이나 안 그렇겠냐면서도 술이 축축 들어간다. 네. 다음부터 술 넣고 전통 한옥으로 된 호텔 막. 네, 호안제. 호안제. 네. 거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큰 기둥들이 굉장히 곧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택도 보면 그렇게 좋고 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뒤틀어졌더라도 약간 흰 나무 같은 그쵸. 것도 많이 썼는데 여기는 네. 그게 없이 전부 굵고 반듯한 나무인데 그게 전부 국산 육송이고 그거를 전부 구해서 집을 짓느라고 3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나무만 모으느라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네. 디테일이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요즘 핫하신 황두진 작가님이 지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래된 집이 아니라서 사실 스토리는 약하지만 그 대신 새로 싹 지으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화장실 원래 한옥 이런 건 화장실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화장실의 디테일이 맞아요. 한옥 호텔로서는 정말 최고. 네, 그야말로 최고. 보통 한옥 문이 틈이 벌어지고 아기가 딱 맞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창호지를 발라놨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부분이 네. 있는데 여기는 안쪽에다가 완전히 현대적인 창호를 갖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방충망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충망이 아니라 삼배를 이용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구석구석 신경 정말 디테일이 많이 쓰셨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현관에 신발장 봐봐. 아 신발장도 네. 약간 지저분해 네.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신발장 모양을 만든다던가 굉장히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러니까 입구에 사랑채에서 네네. 대통령 만찬도 예, 거기서 하곤 했죠. 이 현대적인 이 하얀색의 이 구조적인 이 본체에 객실은 2개밖에 안 되지만 전통 한옥을 럭셔리하게 해서 붙인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대가 어떻게 이런 걸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만족스러운 호텔 투어예요. 네. 저는 2번으로 와봤지만 역시 마담 메디치와 함께 오니까 안 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호텔하고 똑같거든요.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해. 그게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게 보여요. 사람도 그렇잖아. 한 가지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호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같은 음식도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호텔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애들이 없이 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애들과 왔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뭐 요즘 방이 없어서 가격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통 얘기들 하시잖아요. 일단 1,5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호안제 같은 경우에는 투베드룸 객실은 한 150만 원, 원베드룸 객실은 한 70 정도 네네네. 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성수기 가격은 뭐 예약부터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한 7,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일반 객실이 보통 한 4, 50 정도. 네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수기 가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호텔 자체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는 가장 특수를 누리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서울에서 멀지 않고 경치 좋고 원래 유명한 관광지였고 거기에 독보적인 호텔이면서 스토리나 럭셔리한 포인트도 있고 그렇죠. 가격을 물어보기도 그런 게 방이 없으니까 올여름도 대기자 중에서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 뭐 다 해외에 있는 호텔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게 될 때 조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너무 압도적으로 유명한 혹은 특별한 3군데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봐. 네.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든 호텔 중에 마담 메디치가 추천하는 1번 마르케스 데 리스칼. 좋은 호텔 중에 밖에서 보고 굳이 그 돈 내고 가서 그거 하시지 말고 공용 공간에서 특징만 보셔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고 꼭 거기서 잡아야만 그 매력을 다 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호텔은 정말 비용이 물론 비싸지만 꼭 잡으셔라 라고 생각하는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와인 회사가 있는데 그 와인 회사에서 와이너리 본사 겸 호텔 시음장을 만들면서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한테 맡겨서 정말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건물을 만들었죠. 포도밭 한복판에 외계 우주선이 불시착한 것 같은 느낌? 아주 환상적인 그쵸. 건물이잖아요. 네. 겉에 패널이 금속 파란색, 보라색, 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받으면 막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미래적이기도 하고. 원래 프랭크 게리가 티타늄을 가지고 네네네. 건축 외관을 자유롭게 설계하시는 걸로 유명하니까 거기가 리오 하잖아요. 네. 전통적인 와인타운에 스페인 왕실이 공식 납품했던 150년 된 와이너리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도전적인 현대적인 맞아요. 건축물이 딱 호텔로 있기 때문에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압도적이고 프랑크 게리라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먹을 것도 맛있고 아무튼, 거기 뭐 두루두루 훌륭하죠. 건축물을 사랑하시고 여행을 사랑하시고 맛있는 걸 사랑하시다면 정말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맞아요. 스위스 산골에 또 재밌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호텔 7132 발스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정선에서도 이렇게 해서 가는 데인데 정말 산골이에요. 스위스 스파 호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우스 오브 아키텍츠라고 돼 있어요. 4명의 건축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줌터, 켄고 쿠마, 안도 다다오, 그 다음에 톰 메인. 스파 스위트 같은 데 비싸잖아. 네.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가격에 싱글룸을 그 건축가들이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만든 방이 있어요. 정말 특색 있어. 호텔 자체도 정말 훌륭해요. 스타 레스토랑도 있고 유기농 현지에서 만든 버터에 우유, 야채 다 그거 하고 경치 너무 좋고 온천 물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 여행객들이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는 그런 호텔. 그래서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곳. 우리가 지금 리차드 마이어 얘기를 했는데 리차드 마이어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현대 도시의 아파트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는 르꼴부지에. 불어 발음 봐라. 르꼬부지에. 꼬부지에.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 부근에 가면 라시테 라디우스라고 공동주거 건물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오래됐는데 그거를 리노베이션해서 호텔로 만든. 그리고 말하자면 아파트를 호텔로 개조한 거네.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사의 의미가 있는 건물을 호텔로 만든 호텔 르꼬르비지 얘가 있어요. 거기는 5성급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기가 좀 지방으로 몇 킬로 가야 되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의미가 가볼 있는 만한. 그러니까 럭셔리한 게 아니라 건축과 호텔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의미가 있는 특별한 곳이다.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은 이태리 가면 미켈란젤로가 15세기에 지은 건물을 호텔로 바꾼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세계도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어. 나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지? 기자님 맛있는 게 많고. 어쨌든 저희 기분 좋게 강릉 와서 바다 보면서 시마크 호텔 신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마크 얘기, 리차드 마이 얘기 끝에 아쉽게 조금밖에 못 붙였지만 세계적인 건축가와 호텔 얘기 재밌으시면 뒤에는 좀 더 깊이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만든 호텔 얘기 또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 의미 있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림 설정도 뭐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부탁 못하겠더라. 나 이제 좀 뻔뻔해졌나 봐. 그러면 나오는데. 저 얘기 드렸으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